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역시 바쁜 날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를 보기 전에 한번 까주시죠. 이슈 두 개. 네. 키워드부터. 네. 예, 첫 번째 이슈 바로 저커버그가 다음 주죠. 예, 10년 만에 한국에 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 겸 CEO입니다. 일단 다음 주 방한이 될 텐데 이거 와서 뭐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 소식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위 여부 보면은 대통령실 통해서 대통령을 만난다는 얘기까지는 팩트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일부에서 저커버그가 이재용 회장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삼성 자체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3년 저커버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나서 7시간 마라톤 회의하고 협업을 가동하기도 했었거든요. 둘 사이의 관계가 하버드 동문이라는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을 저커버그가 방문했을 때 삼성 등 국내 주요 AI 특히나 이 반도체 회사들 만날 가능성 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인연이 많은가 봐요. 상당히 인연이 있죠. 뭐 10년 전에 만난 것도 그렇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버드 동문이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만나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까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것들 보면요. AGI라고 해서 이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AI를 조금 넘어선,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닮은 AI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특정 영역을 넘어서 모든 상황에서 학습이 가능한 그런 AI 시대를 주요 M7 업체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메타는 현재 자체 추론 칩을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삼성이 이 설계를 맡아서 이 생산하는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서 이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삼성은 이 HBM이라든가 이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같은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이 유일한 회사거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반대로 삼성전자 측에서 메타의 AI 칩 생산을 제한할 가능성 역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메타가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번에 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로부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좀 전에 뉴욕특파원 연결해가지고 우리 엔비디아 실적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뭐 관련 종목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시장 앞으로 과연 얼마나 커질 것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시장조사 업체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트너라는 시장조사 업체인데 2023년에 534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2027년에는 1,194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업체가 이 같은 통계를 그 지지난해 2022년에 냈을 때보다 2023년에 냈을 때 더 이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당히 AI 관련해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조사업체 전망이 그런 장밋빛 전망을 반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도 지금 수혜를 생각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달에 이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한국 찾았고 삼성전자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 경영진들 찾았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었죠. 그래서 이번 뉴스는 AI와 AI 반도체 부문에서 M7 주요 기업들이 계속 한국 업체를 찾아서 협력을 타진하고 있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이 AI라는 주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속도가 빨리 가고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네, 작년 뉴욕 증시를 이제 관통한 단 하나의 주제라면은 AI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뭐 2차 전지 이게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올해 역시 AI가 주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뭐 6시간 정도 한국에 왔었는데 우리 마크 저커버그는 조금 더 오래 머물기를 조금 바랍니다. 뭐 할 얘기도 많을 것 같고요. 1박 2일 정도 있을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통화위원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1년에 8번 통화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한국도 오늘 금통위를 열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할 텐데 뭐 당연히 동결하겠죠. 어떻게 봅니까? 요거는 당연히 동결을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금통위원들의 이제 3개월 후에 금리 전망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경제 전망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중요할 텐데 사실 이게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이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창용 총재 메시지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고금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지금의 긴축 정책 수준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했는데 지난 1월에도 이 총재가 개인적으로 6개월 안에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이러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차단에 나섰죠. 그래서 이번에 덜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올지도 한번 살펴볼 부분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지금 우리 신 기자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 시점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부터 올해 하반기는 돼야 금리를 낮출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재까지 대체로 이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정도의 무릎을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 그러니까 과거를 백미러를 보듯이 과거를 종합했을 때 7월 정도가 중론인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미국보다 지금 현재 금리가 낮은 상황입니다. 2%포인트 낮죠. 낮은 상황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 먼저 낮추기는 어렵다는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겠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금리 역전차 확대가 커지게 되면 자금 이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연말만 해도 외국계 투자은행 가운데는 우리나라 금리가 2분기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러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미국 금리 인하 시점 2월에서 3월 정도로 봤었기 때문이거든요. 당시 논리는 이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더 생겼습니다. 이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유가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을 봐야겠고. 유가 지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관련해서 미국도 현재 금리 인하 시점 6월 정도로 시장에서 보는 게 늦춰지고 있는 것도 이 7월 이후 인하설에 힘을 싣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창용 총재가 시장을 깜짝 놀래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국 보면은 이거 점점 각국의 세계 은행들이 약간 다르게 움직이네에 대한 어떤 궁금증 아니면은 변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얘기 잠깐 드리면요. 중국은 부동산 불안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굉장히 좀 심하고 헝다 사태, 에버그란데 사태 저희 뉴스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 중국의 부동산 불안 얘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 내려간 겁니다. 이 5년 만기 LPR은 중국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데 역으로 우리나라가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겠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동산 절대 가격도 그렇고 하는 총재가 아직까지는 부담을 느낄 만한 수준입니다. 다만 변수가 하나 있긴 합니다. PF 불안인데 우리나라 PF 문제가 꺼진 불은 아니긴 합니다. 이 점을 살펴봐야겠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전문가한테 하면 그런 식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7월 안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무소식이 오히려 한국 경제는 희소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명의 우리 통화정책 위원들이 시장과 다양하게 사전에 소통을 하는데 우리 금통위원들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떨까 이런 싶은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우리 홍희진의 공략주 있습니다. 우리 홍 박사가 실전 투자 대회 1등한 사람이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슈레이더의 신인규 기자였습니다.